저는 학생입니다. 제 꿈은 사업가나 CEO이기 때문에 남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그다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의 시선은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너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두 번째, 발음이 부분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리을이 많이 들어간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네요. 가장 고치고 싶은 건 첫 번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로 저는 학교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거나 하면 침이 자주 삼켜지고 목구멍을 뭔가 막아서 말이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민 올려주세요. 일단 이 두 가지부터 상담을 드리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시선을 의식한다. 두 번째는 발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시선을 못 쳐다보겠다. 그리고 추가로 한 게 발표할 때 침이 자주 삼켜지고 목구멍을 뭔가 막아서 말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각각 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거부터 보자고요. 마지막 거부터. 발표할 때 침이 자주 삼켜지고 목구멍이 뭔가 막아서 말이 안 나오는 느낌이 든다는데 이게 심리적인 건지 실제로 목구멍이 막힌 목소리가 나는 건지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근데 목구멍이 막힌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할 정도가 아니면 이거는 자신이 너무 내가 이것 때문에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은 안 해도 돼요. 다른 걸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발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불안한 거거나 이런 침이 자주 삼켜지는 거를 통해서 내가 긴장하는 것 같을 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긴장해서 목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두근거리고 여기 지금 뭐 두근거리나 그런 말 없지만 두근거리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보통 사람들 다 해. 그러면 여기서 해결 방법은 나가서 긴장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평소에 긴장하지 않는 신체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체가 긴장할 만한 요인을 만들면 안 돼요. 평소에. 신체가 긴장할 만한 요인이 뭐가 있냐면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식생활 불규칙 이런 것들이에요. 뭐야 갑자기 뜬금없네. 근데 실제로 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체질이야.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불안을 많이 겪어. 그게 내가 어떤 상황을 불안하게 인식한다기보다는 불안할 만한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신체가 그걸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예로 높은 곳에서 고백하면 성공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걸 지속시키는 거는 다시 일상이랑 똑같아진다고는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상대가 무서워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내가 그 상황 그 타이밍에 고백을 하면 상대의 그 두근거림이 이 사람을 좋아해서 아니면 저 고백이 마음에 들어서 두근거린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고백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백을 해서 지속하다 보면 1년 후가 되면 결국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백 성공률만 높아지는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그게 지속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3분이에요. 3분 동안에 지속을 하려면 긴장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내가 긴장하지 않는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혹은 평소에 긴장을 1%라도 덜 하는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언을 할 건 평소에 내가 너무 긴장하는 타입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타입이면 정말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신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운동을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요. 커피를 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셔요. 왜냐면 커피를 마셔서 내가 두근거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가서 그 불안한 걸로 연관짓지 않고 그걸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불안하다. 그러면 안 마셔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한 건 없으니까. 예전에 뭐 조찬이나 이렇게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잠을 깨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 너무 긴장하는 게 많아. 그러면 긴장할 것 같은, 내가 긴장했을 때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안 먹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 놓고 나는 원래 그런 것 같은. 그게 참, 어떤 식으로 되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몸이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 너는 원래 긴장하는 타입이야 라고 몸이 나한테 속삭여버리는 거. 근데 개개인의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진 않거든요. 개개인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차이가 났으면 훈련에 의해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야죠. 근데 훈련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애초에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은 제가 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저는 긴장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법을 깨달은 거지. 그리고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으니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훈련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을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게, 나는 원래 이런 타입이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은 그런 타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온 사람들이 있는 거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해오는 사람은 몸이, 신체가 긴장한 것 같은 반응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대로 원래 내가 만약 정말로 아주 극단적인 예로 긴장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체질이다. 그러면 더더욱이 긴장 안 하는 패턴을 만들어놔야죠, 평소에. 그래서 긴장 안 할 때 나를 기억해 놓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일단 긴장하지 않는 신체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도 뭔가 막아서, 목구멍을 뭔가 막아서 말이 안 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침이 자주 삼켜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침이 자주 삼켜지는 이유는 목이 마르기 때문이고, 그러면 물을 준비해야 돼요. 발표하기 전에 물을 마시고 충분히 마셔야 돼요. 수분을 빼앗는 거, 뭐 커피, 초콜릿,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먹거나 안 마셔야 되고,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익숙해서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럼 커피 마셔도 되죠. 초콜릿 먹어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카페인으로 각성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몸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긴장한 몸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게.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래서 이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장점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선을 의식해서 말을 못한다는 게 어떤 측면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면 의식하지 않는 걸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식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서부터가 선택의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의식하지 말아야지라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더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서 내가 뭘 할 거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뜻하는 무언가를 더 자신감 있게 한다. 내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의식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게 보게 만든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의식하게 되니까, 의식하지 않아서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난 그걸 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건 일종의 생각의 패턴이죠.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의식하게 되니, 의식하지 않아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라 라는 게 이 첫 번째에 대한 답이죠. 발음이 부분적으로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연습을 해야겠죠. 발음은. 자기가 이제 왜 이거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냐면, 본인이 어떤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발음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발음이 도저히 안 고쳐진다. 발음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세 가지예요. 말을 천천히 한다. 두 번째로 말에 쉼표를 준다. 지금처럼 말에 쉼표를 주고 말을 한다. 그럼 지금처럼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약간 쉼표를 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내 말에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듣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를 한다예요.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제가 중간에도 강조점을 찍었고 세 번째에서 새에도 강조를 찍었어요. 그래서 어느 내가 포인트에서 강조를 두고 퍼즐을 두는 것만으로 발음이 조금 더 좋게 들려요. 지금도 발음이 하고 띄고 좋게 해서 거기다 점을 찍었죠. 발음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을 뻔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발음이 당장 안 고쳐지면 발음 연습을 하는 와중에 쉼표와 강조점을 찍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말 못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이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약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근육량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보다도 몸이 아플 때는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법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체적으로 좀 약해져 있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눈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원인 제거 와중에도 의식적으로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해졌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는 일부러 상대를 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대화를 하면서. 근데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를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상대를 바라보는. 내가 만약 내 대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상대를 시선을 못 보는 거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실은 상대의 시선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시선을.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훈련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친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보낼 때는 좀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 훈련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화술 실습이나 이런 거 오면 그런 훈련을 시키긴 해요. 이렇게 시선을 잘 못 쳐다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본다. 상대의 눈을 보기가 힘들면 눈 사이를 본다.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럼 코 위 정도를 본다. 그런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봐야 돼. 내가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으면 또 보고. 그게 이제 평소에 의식적으로 한다고.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는 대화 자체에 스트레스가 있는 분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상대의 눈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상대가 나를 아는 것도 싫고 내가 저 상대한테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게 시선을 못 쳐다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것부터 하느냐는 제가 이제 직접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판단을 할 필요는 있지만 각자 만약 그런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면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시선도 바꾸고 말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줄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스트레스가 점점점 늘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늘다가 줄어요.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럼 스트레스가 느는 과정에서 시선을 마주치기가 더 힘들고 얘기가 더 싫어져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러면 다시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시선을 마주치는 게 당연한 게 되고 버릇처럼 되고 의식하지 않아도 상대를 보게 되고 그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나한테 습관화가 되는 그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왜 이걸 못하냐면 안 하던 걸 하는 건 무조건 스트레스예요. 사람이 그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게 출근길을 계속 바꾸는 게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엄청 스트레스예요. 환경이 바뀐다는 건.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변화하는 스트레스를 줘요. 발전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게
내가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과정 당연히 스트레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 서서히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내가 습관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말을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시선을 마주쳐야지. 그리고 말을 할 때 퍼즐을 주고 강조점을 찍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고 그걸 조율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밀어넣고 일단은 태도만 한번 훈련을 해보는 거. 그래서 어느 게 우선일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내가 그게 다 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 같은 거는 뭐 의식하면서 하면서도 상대 말도 들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하는데 이게 되면 상대 말을 못 듣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시선하고 이쪽 발음 쪽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시선하고 발음이 완전히 자기게 될 때까지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추가적인 제가 좀 질문이 필요한 내용이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보내주신 상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